지난 영상에 이어 Q&A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료 잉크가 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지만 잉크 일일이 찍어가면서 쓰는 거 안 하려고 만년필을 쓰는 건데 물에 번지지 않는 안료 잉크만의 장점을 쉽게 포기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펜이 망가지는 게 좀 두려워서 처음에는 3, 4만 원대의 저렴한 만년필에만 사용을 했었고요. 이 10만 원대 펜에 넣어서 쓰기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알료 잉크는 밀폐력이 좋은 펜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세척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세척하지 않고 잉크 넣어둔 채로 몇 달씩 방치해두는 분께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게 몇 달이나 세척하지 않고 하나의 펜을 계속해서 잉크만 리필해가면서 썼더니 이 펜촉 사이사이에 잉크가 조금씩 말라붙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말라붙었을 때는 판매되는 전용 세척제 있죠. 이 세척제를 물하고 1대1 비율로 섞어서 펜촉이 충분히 담궈지는 이런 큰 공병에 두세 개 정도를 담아둬요. 일단은 물로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한 펜촉을 첫 번째 병에 넣고 하루 정도 뒀다가 깨끗이 물로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안 씻겼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런 병, 두 번째 병에 또 넣어서 하루 정도 더 뒀다 씻으면 말끔하게 해결이 돼요. 좀 더 완벽하게 하실 거라면 이 병 3개까지 준비해 두고 세 번째 병까지 거쳐서 세척하시면 완전 깨끗한 상태로 다 씻겨 나오고요. 펜촉이 분리되는 제품은 그냥 담가서 뚜껑 닫은 채로 하루 정도 방치했다가 씻으면 되고요. 펜촉이 분리되지 않는 건 그냥 병 자체에 무게가 있으니까 펜촉만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펜촉에 남아있는 알료 잉크 찌꺼기는 웬만해서는 다 씻겨져 나가더라고요. 수성 잉크 쓸 때는 굳이 세척액을 쓰지 않아도 물로만 충분히 세척이 되고요. 이 시중의 세척액들은 대체로 방수 잉크 씻어낼 때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둔 세척액은 요 상태로 뒀다가 이 다음 펜 또 세척할 때 이대로 1번, 2번, 3번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요거 한 병 사서도 꽤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중의 세척액은 어떤 제품이 더 깔끔하게 세척이 된다 이런 차이는 잘 못 느껴서 요 몬테베르데 제품이 가성비가 좀 좋아요. 구할 수 있다면 이런 거 하나 구비해 놓으시고 든든하게 오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척해가면서 쓰면 펜촉 망가질까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서 저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펜에도 곧잘 넣어서 쓰는데요. 그래도 간혹 진짜 악성인 잉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잉크마다의 편차가 있다는 걸 고려해서 수성 잉크가 아닌 제품은 사전에 검색을 해보고 쓰시면 훨씬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잉크끼리 섞어서 쓰는 건 저도 좋아해요. 이 잉크라는 것 자체가 혼합을 해서 만든 색을 파는 건데다가 잉크 만들기 클래스 같은 것도 결국 원색 여러 개를 섞어서 새로운 잉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향수처럼 이 세 가지 향과 색을 직접 조색해 가면서 쓰는 제품도 시중에 나와요. 이런 제품도 참 재밌지 않나요? 어쨌든 혼합해서 쓴 게 문제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없었고요. 시중에 나오는 수성 잉크는 브랜드 관계없이 섞어서 써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간혹 싱크대에 묻은 색조차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악성 잉크가 있긴 하더라고요. 누들러 블루 잉크 중에도 있죠. 중국제 잉크 중에도 간혹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안료 잉크류는 업체마다 쓰는 원료가 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주의사항을 달고 나오는 잉크만 단독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잉크들은 뭐 대체로 검색해보면 정보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검색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색상이 너무 연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색은 이런 작은 용기에 조금씩 덜어서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5mm 공병에 조금씩 색을 만들어서 편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담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고 가장 좋은 점이 평생 본 것보다 훨씬 많은 노을을 실컷 누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회사에서 딱 30분 거리라서 해질녘에 차로 시골 풍경을 감상하면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퇴근하면 저희 강아지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씩 산책해요. 여름철 다가오면 해가 이제 늦게 지니까 산책하기 너무너무 좋죠. 딱 그 타이밍에 이런 하늘을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늘 볼 때마다 보라색 잉크가 그렇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4년 사이에 보라색 잉크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라색 잉크를 들였는데요. 아름다운 노을 때문에 보라색 잉크를 많이 사들이게 됐고, 그래서 요즘 가장 좋아하는 색도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잉입한 펜 관리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잖아도 요 그립다 발색 영상을 올려보려고 펄잉크 10필본은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조만간 펄잉크부터 리뷰를 할 거고요. 스탠다드 잉크도 준비해서 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립다나 이 도미넌트 제품은 상세 페이지 색보다 훨씬 옅은 색이 많아서 필기 용도로 쓰기에는 가독성 문제가 꽤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리뷰 보시고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블랙은 거의 쓰지 않아서 블랙 잉크가 몇 개 없는데요. 가지고 있는 잉크의 거의 절반 정도만 정리해 둔 거긴 한데, 발색 차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디아민 그래파이트. 연회색인 실버폭스도 예쁜데, 둘이 톤 차이가 꽤 나죠. 운경당 두 컬러도 진회색이고, 요 오로라 100주년 그레이 컬러도 예쁜 회색이에요. 영웅 요 방수 잉크인데요. 카본 블루블랙 컬러도 실제 발색이 꽤 예뻐요. 이로시즈쿠 동장구는 중간 톤의 회색이고, 운경당의 단양도 참 예쁜 회색이네요. 마지막으로 제이허빈, 제가 이름을 이 옆에 있는 색하고 바꿔서 썼어요. 회색 구름이 요 옅은 회색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잉크 발색이 가장 뛰어난 종이는 누가 뭐래도 토모에 리버예요. 짙은 톤의 잉크는 사실상 어떤 종이에 써도 상관없지만 이런 옅은 톤의 발색 차이는 실로 엄청 나거든요. 여리여리 예쁜 잉크 쓸 때는 무조건 토모에 리버입니다. 색분리나 펄감도 잘 표현해줘서 옅은 색일수록 토모에 리버를 고집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단점이라면 52g 평량의 아주 얇은 종이라서 잉크를 많이 올리면 금세 종이가 오그라든다는 점인데요. 발색이 가장 중요하다면 약간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토모에 리버 68g 제품도 있으니까요.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 발색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저도 68g 평량지가 수입된다면 펀딩 노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수입사에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 68g 평양지는 입고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B7이 선명도 측면에서는 토모에 리버보다 이점이 있긴 한데 옅은 톤의 발색이 아름답게 구현되는 건 아니라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주로 블루나 그린, 블랙톤의 잉크를 쓸 때는 B7을 쓰고요. 적색이나 황색 계열의 잉크를 쓸 때는 토모에 리버를 쓰는 방식으로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리뷰와 펀딩 준비로 제한된 잉크 위주로 좀 써왔어요. 저도 특정 작품과 잉크를 매칭해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문학 작품의 이름을 딴 이 시리즈에 저도 마냥 끌려 들어가서 언제든 기회가 되면 작품하고 잉크를 딱 정해서 한 권 통필사를 해보고 싶긴 했는데요. 이게 또 해외 고전 작품 위주로 나오다 보니 원서 필사를 하지 않고서야 왠지 매칭해가면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립다에서 국내 그 현대문학 작품도 모티브로 제품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딱 떠오르는 조합으로는 이 최진영 작가의 내가 되는 꿈을 그립다 1984로 써보고 싶어요. 구의 증명을 읽고 나서 이 책도 읽게 되었는데요. 구의 증명은 너무 어둡고 무거운 데다 필사할 만한 문장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이 내가 되는 꿈은 필사해도 좋을 만한 문장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배신에 대한 상처, 모욕감에 대한 무거운 분위기가 전반에 깔려 있어서 펄이 섞여 있는 검빨강 컬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외에도 좋은 조합이 있으면 나중에 써보고 꼭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탑5라. 이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너그럽게 5순위까지 고를 수 있게 해주셨네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애정템은 이렇게 5구입니다. 100, 700R EF촉, 입실론 M촉, 에라보 SF촉, 엑스퍼트 3 F촉, 그리고 파이로트 742를 FM촉으로 하겠어요. 아직 리뷰하지 않은 만년필들은 종이를 최근처럼 막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써본 건 아니라서 리스트업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추천기 모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펜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애착 잉크는 순서대로 몬테베르데 블루 다큐멘탈, 세일러 시키오리 요나가, 고베 미나토가와 라임, 이로 시즈쿠 철쭉, 세일러 크크 이렇게 5종류예요. 흐름과 농도, 가독성이 좋은 제품들이라 주로 필기할 때 쓰고요. 극흑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잉크인데 단박에 탑5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적색인 철쭉 컬러는요. 사실 저는 필사족이라 이런 적색 잉크는 진짜 거의 안 쓰는데요. 얘는 B7에 써보고 완전 반했어요. 그래서 요 작은 병으로 샀던 걸 단종된다는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대용량까지 사둔 거예요. 얘가 황금색 태가 떠서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적색도 좋아하신다면 B7하고 철쭉색 꼭 한번 맞춰서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는 B7, 토모에 리버, 페이퍼 아이디어, 창남부, 마지막으로 뭉텐 크리스털입니다. 매시멜로우는 노트로 만들어 보고 싶을 만큼 만족한 종이이긴 한데 비슷한 결의 이 페이퍼 아이디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큰 사이즈인데 실제로는 좀 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하드커버 고급 제본에 요 포켓까지 달려있는 구성의 노트이거든요. 가름끈도 2개나 있고 그래서 매시멜로우보다 번짐이 다소 있는 종이임에도 탑5에 꼽아봤고요. 다음에 매시멜로우를 펀딩 노트로 만들고 나면 바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종이는 로이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필기 생활에 8화를 차지하는 필사에는 이런 비싼 종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잘 안 쓰는 종이이기도 해서 제외했어요. 이 탑5에서도 더 덜어내야 한다면 입실론과 엑스퍼트를 빼고요. 잉크는 요나가와 블루 다큐멘털 극흑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없었지만 종이도 좀 줄여보면요. B7, 페이퍼 아이디어, 문켄 크리스털로 하겠습니다. 창남북은 사각거림이 강한 러프한 종이라서 문켄보다는 사각 있는 종이가 더 경쾌하게 와닿지만 만년필의 종류에 따라 합이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어서요. 장시간 필기하거나 만년필 종류를 저처럼 다양하게 쓰신다면 문켄 크리스털이 사각임도 즐기고 더 편안한 필감도 즐기면서 쓰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토모에 리본은 너무 얇은 데다 필감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어서 B7으로 또 대체 가능한 종이이므로 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질문이 많았는데요. 와, 하나만 꼽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지만 그래도 물어보셨으니까 골라보자면 저는 742 FM 촉을 남기겠습니다. 이 손에 착 감기는 가벼운 무게감과 크기, 그리고 펜 끝이 부들부들 손에 힘 하나 안 들이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필감이에요. 또 시원시원한 흐름까지 두루 갖춘 펜이라 오래오래 질리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예쁜 잉크를 펑펑 발색 즐기면서 쓰기에도 딱이고요. 참고로 저는 커스텀 시리즈를 다 사려다 보니 정작 7사이는 플렉스 닙으로 샀는데요. 동일한 시폰 닙을 채용한 저스터스를 FM 촉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FM 촉이 확실히 제 취향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텀 시리즈 중에도 딱 하나만 고르라면 742를 FM 촉으로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잉크는 블루 다큐멘탈로 하고 싶어요. 잉크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사긴 했는데 그걸 다 필기하는데 써본 건 아니라서 저도 사실 아직은 잉크 경험이 부족한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필기에 사용해본 잉크 중에 이건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잉크는 이 몬테베르데 블루 다큐멘탈이었어요. 필기를 할 때 보이는 잉크 색은 진한 블루인데요. 마르면서 오묘한 보랏빛이 섞이면서 색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뀌는 블루 컬러 중에 가장 좋아해요. 시중에 더 예쁜 보라색도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묽어서 물 같은 흐름에 가깝거든요. 이 제품은 흐름과 농도가 좀 더 쫀쫀한 느낌이 있고 색도 훨씬 짙어서 필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 쓰고 나면 한 병 더 사서 쟁여놓고 싶은 잉크예요. 마지막으로 종이도 최후의 한 종류만 남긴다면 이번에는 로이텀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3순위로 꼽은 종이들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놓은 종이라서 딱 하나만 써야 한다면 비싸지만 가격 감수하고 쓸만하겠다 싶어서이고요. 그런데 만년필 아이템을 이렇게 꼭 하나씩만 써야 하는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만 써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지만 이 아이템들이 없는 또 다른 매력이 다른 제품들에 나눠져 있으니까 말이죠. 다양한 필감과 사양을 기분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만년필을 쓰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다시금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다양하게 좀 매칭을 해서 써보고 있죠. 그렇다 보니 외려 가장 기억에 남는 합이 딱 떠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요 100, 700알 EF 촉으로 B7에 썼을 때의 그 부들부들 필기되는 느낌이 유일하게 떠올랐어요.
100, 700R이야 뭐 어떤 잉크를 넣어도 흐름 펑펑 나오는 펜촉이라 잘 쓸 수 있지만 얘는 특히 블루 다큐멘탈과도 아주 잘 어울려요. 제일 좋은 점은 투명해서 잉크의 색이나 양이 확인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아까 가장 좋은 펜으로 커스텀 742를 꼽았는데 사실 실제로 더 자주 쓰게 되는 만년필은 데몬 타입인 이 100, 700R 모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742보다 상위 버전이 823이 또 데몬 타입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823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필 제가 또 F촉으로 사는 바람에 823하고 거의 비슷한데 펜촉의 흐름이 좀 더 좋은 요 100, 700R을 더 자주 쓰게 되는 거죠. 리뷰를 해야 해서 흐름이 안 좋은 이런 만년필들 쓸 때는 진심 좀 집어치우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오래 제대로 써주지 못할 품질의 펜을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우선했고요. 또 예산 낭비는 나 하나에서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써서 리뷰를 했었죠. 이런 펜도 입문기에 쓰기에는 괜찮아요. 그때는 다소 번짐이 있는 종이를 쓰기도 하고 이 상위 필감의 맛을 모를 때니까요. 하지만 상위 필감 나아가서 더 고급 필감까지 써보고 나면 이런 흐름박한 모델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펜촉 자체의 필감이 떨어지는 것보다 잉크 흐름이 유독 박한 펜이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촬영이라. 사실 처음엔 영상을 찍는 일 자체가 언제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기기에 좀 서툴고 관심도 아예 없어서 제대로 찍자고 마음 먹고 시작했다면 아마 처음부터 엄두조차 못 냈을 거고요. 일단 찍을 시간만 낼 수 있다면 화면에 대한 부담은 없이 찍어보자라는 마음인데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기본만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유튜브 하면서도 사진을 멋스럽게 찍고 또 멋지게 편집을 하거나 표지 디자인을 세련되게 신경 써서 하는 일에는 사실 에너지를 아예 쓰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를 하고 있고요. 영상에 최소한의 에너지만 쓴다는 고백이 구독자님들께는 좀 숭고한 일이지만 이 채널이 추구하는 바는 만년필에 대한 사용기를 공유해보자 하는 데 있으니까요.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이유로 촬영 자체를 길게 찍고 편집할 일은 없었고요. 오히려 촬영 전에 충분히 필기해보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죠. 최소 한 달 이상은 써보고 리뷰를 해왔어요. 그래도 그것도 매일 조금씩 쓰는 거라 그리 힘들지 않았고요. 어차피 촬영 안 하더라도 필사는 늘 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드는데 가장 소요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건 이번 Q&A 영상이 좀 길어서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지금 2주에 걸쳐서 찍고 있긴 하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늘 2년 주기로 핸드폰을 교체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폰이 그 폰이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사양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오래 써보자 하는 마음을 먹고 현재 3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배터리 수명이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촬영 때 배터리가 뚝 끊겨서 충전하면서 편집을 하느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애를 좀 먹었죠. 언제나 저는 가용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게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새로 기획 중인 컨텐츠라면 52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동안 추천했던 만년필들이
다양한 종이에서 어떤 필감, 어떤 뭐 사각임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볼 계획이에요. 추천기는 다수의 종이와 대체로 잘 맞는 편이지만 저처럼 여러 노트를 사서 바꿔가면서 쓰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 노트를 꼭 사서 써보지 않으시더라도 취향에 맞는 종이와 펜을 쉽게 좀 매칭해 쓰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목적에서 기획한 컨텐츠고요. 추천기별로 종이마다의 합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노트 종류도 워낙 많다 보니 30여 종의 종이에 써보는 걸 영상에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여드려야 좋을지를 고민해보고 있어요. 게다가 펀딩 때문에 3개월 넘게 미뤄두었던 영상이 좀 줄을 서 있어서 순서대로 다 올리고 나서 새 컨텐츠를 선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촬영에 관한 질문을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오히려 제가 다른 분들께 묻고 싶었던 건데요. 이 제가 쓰는 장비라는 게 너무너무 기본템이라 설명드릴 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제 경우에는 애초에 1, 2년 하다가 끝낼 마음으로 시작한 거라 굳이 장비 들이지 않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요. 거치대와 조명 그리고 마이크만 놓고 찍어요.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상태에서 높이만 쓰는 손에 가깝게 좀 낮춰서 찍고 그걸 확대해서 편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10필 영상이 포커스가 나간 게 좀 많았어요. 앞으로는 고정 포커스로 찍어야겠더라고요. 여담인데 만약에 제가 수익 목적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카메라도 사고 편집도 더 신경 써서 했을 텐데요. 저 스스로를 진단했을 때 전자기기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서 카메라 좋은 걸로 사도 사실 잘 활용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 이미 20대 때 사진을 취미로 시작해 보려고 야심차게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를 2번이나 샀다가 장식용으로만 두게 돼서 처분했던 이력이 있고요. 제 동생이 사진 쪽 일을 해서 사진 찍는 재미를 좀 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흥미가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와는 인연이 없구나 하고 선을 그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촬영 쪽에는 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주로 퇴근하고 밤에 찍어요. 초기에는 원고 없이 떠드는 대로 제가 다 편집을 해가면서 올렸는데요. 한참 해보다 보니 만년필의 모델명이나 관련 용어 때문에라도 자막을 좀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46번 영상부터는 자막 작업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원고도 쓰기 시작했어요. 원고가 있으면 편집하면서 한 문장씩 복사 붙여넣기로 편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전체적으로 좀 단축돼요. 뭐 요즘은 편집 프로그램에 자동 자막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것도 한번 써보니까 오타가 엄청 많아서 결국은 일일이 다 교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원고를 쓰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돼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걸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하다 보니 사실 원고 쓰는데도 2, 3일은 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도 최소 이틀은 필요해서 퇴근 후 밤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생각보다 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촬영은 주로 금요일에 하고요. 사무실 가까운 곳에 저희 시어머니를 모셔온 뒤로는 지금 벌써 2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남편이 시댁에서 자고 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 영상 찍기에 가장 편한 날이 됐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서재 문 닫고 촬영하는 거라고 해도 왠지 혼자 떠들고 있기 좀 쑥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원래 서재가 거실에서 가장 멀리 있는 방이었는데, 방이 좀 작다 보니 제가 52번 영상 찍고 나서 옆방으로 책상만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처럼 이런 상태가 됐어요. 거실 바로 옆방에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남편 없을 때 찍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찍고 토요일까지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는 패턴이죠. 오늘 찍고 있는 지금 시각은 금요일, 이제 토요일로 넘어간 새벽 2시 10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필사할 때 음악은 대체로 켜두고요. 사각이는 소리를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음악 없이 조용히 써요. 그리고 음료는 선택사항이에요. 저는 퇴근 후에 주로 필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을 가장 자주 마시게 되더라고요. 대신 주말에는 낮부터 쓸 때가 많아서 커피나 케이크 같은 걸 사다 놓고 먹으면서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 크리스탈 라이트에 얼음 넣고 시원하게 마시면서 써요. 커피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커피는 주로 회사에서 오전 시간에 챙겨 마시다 보니 퇴근하면 아무래도 물이나 요 정도 라이트한 음료가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아이스로 주로 마시고 겨울에는 보이차를 뜨겁게 계속 내려가면서 자주 마셔요. 그리고 영상 편집은 블로라는 어플로 해요. 폰으로 간단하게 편집하기 쉬워서 이걸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적응돼서 그냥 쭉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저는 기본적인 편집만 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껴왔는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파일 로딩 속도가 막 1시간씩 걸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로딩 속도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로 편집하면 어떨까 고민 중이고요. 남편이 주말마다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경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독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어차피 구독료가 나가고 있으니까 겸사겸사 저도 그걸로 바꿔볼까 해요. 제가 회사에 일도 많고 집에 오면 또 주부이기도 하고 또 이모로서 조카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꽤 많다 보니 잡다하게 하는 일이 많아서 이제는 새로 뭘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익숙한 것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생긴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이렇게 되는 걸 요즘 들어서 자주 체감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전 진짜 갈수록 이게 심해져요. 그래도 그래픽 디자이너라서 프로그램 이해도는 좀 빠른 편이거든요. 아마 1시간만 배워도 충분히 할 텐데, 딱 마음 먹고 해보자 하고 움직이기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블로 어플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년필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도 몇 개 있었어요. 답변 드려보자면 버터필감의 트위스비보다 얇고 피스톤 필러의 만년필이라면 파이로트 헤리티지 92 F촉이나 SF촉을 추천하고요. 부들부들한 펜촉이고 흐름도 워낙 좋아서 편안하게 쓰기 좋아요. 다만 피스톤 필러이지만 콘 70보다 잉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 70이 컨버터 치고 대용량이라서 잉크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니까요. 위아래가 납작한 플랫탑이 취향이시라면 헤리티지, 둥근 시가형이 좋으시다면 커스텀 7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댓글로 남겨주신 만년필 사용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댓글 이력과 무관하게 한 분 선정해서 이벤트 선물을 드리기로 했던 건 이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재미있게 만년필 필기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700R은 커스텀 743하고 좀 비슷한 결의 필감이고요. 743보다 살짝 묵직하고 잉크 흐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데몬 타입이라 잉크 잔량이나 색감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죠. 에라보는 센츄리하고 커스텀을 합친 느낌이지만 연성촉이고 탄성이 느껴지는 펜이라 좀 재밌습니다. 언급해주신 기종 중에 필감의 결이 딱 다르다 싶은 건 입실론이네요. 펜촉이 워낙 작긴 한데요. 이 입실론의 장점은 글씨가 또박또박 써진다는 것과 적당한 부드러움, 또 시원시원한 사각임에 있다고 보고요. 그 사각임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서 꽤 매력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입실론을 먼저 선택하셔도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크는 흐름과 농도가 평균치 이상인 가성비 좋은 걸로 몇 개 골라봤어요. 파카 퀸크 블루, 세일러 크크, 마지막으로 이로시주쿠 잉크도 농도와 흐름이 적당해서 아주 좋아요. 이 파카나 이로시주쿠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 애매한 농도와 물 같은 흐름을 가진 2, 3만 원씩 하는 타 브랜드 제품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되고요. 방수 잉크는 펜촉과 피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겁주는 후기가 많아서 비싼 만년필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밀폐력 좋은 모델에 넣어 쓰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척한다고 마음먹고 쓰면 완전 신세계예요. 이 만년필 잉크가 수분에 너무 취약하잖아요. 땀에도 번지고 시원한 음료 마시다 물방울 하나만 튀어도 확 번져서 일기나 아이디어 노트처럼 오래 보관할 필기물에는 너무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유용템이니까요. 한 번은 꼭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만년필 추천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라보와 펠리칸 M200이 작고 가벼운 펜이라 손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이 M200은 부드러운 필감이고 에라보는 사각임과 부드러움이 섞인 필감이라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00, 700R은 무게감도 있고 크기에서도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손에 잘 맞을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캡을 빼고 들면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요. 베일리 라이트와 비교하면 2배가량 크고 또 무거워지는 모델이라 데일리 펜으로는 손이 잘 안 가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고급형으로 가신다면 펠리칸 소버린 시리즈나 파카 듀오폴드 그리고 오로라 88 여기에 파이로트 823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특색이 워낙에 다른 애들이라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 나중에 요 나머지 모델들도 리뷰하고 나면 특징별로 구분해서 별도 영상으로 또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만년필은 세척 건조만 잘 시켜서 보관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고요. 밀폐력 좋은 펜은 6개월 이상 수성 잉크 넣은 채로 방치해둬도 펜 끝만 조금 말라있을 뿐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한 달 이상 안 쓰고 방치하게 되는 만년필은 잉크 가득 남아있어도 그냥 세척해서 보관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세척한 펜은 이 뚜껑 닫지 않은 상태로 컨버터까지 완전히 분리해서 며칠이라도 건조시킨 다음 결합해서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종이는 창고나 실외처럼 습한 환경이 아니라면 저는 사무실에 뒀던 노트도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 봄에 유독 우리나라 날씨도 습한 날이 많아졌다고 실감했는데요. 지난달에 한창 엄청 습한 날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서재에 보관하던 종이 중에 이 코팅감 없는 종이들이 약간씩 습습해졌더라고요. 필기에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사각임이 살짝 감소하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거든요. 그럴 땐 비닐봉투를 하나 좀 넉넉한 걸 준비하셔서 실리카겔 충분히 넣고 닫아서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여름철에 습이 조금 먹었다 싶은 종이도 가을이나 겨울로 접어들면 확실히 습기가 빠져나가니까요.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다만 미색 종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색이 누렇게 변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입했던 종이 중에 가장 심한 게 이 라이프 노블 노트였고요. 제가 화면은 좀 밝게 보정하는 편이라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문캔 노트하고 비교해보고요. 요거는 펜트하우스 스탠다드 노트인데요. 이 노트는 제가 7,000원인가 주고 산 건데요. 견본집 만드느라 다 잘라내서 비어있는데 요 정도 두께에 7,000원 하는 노트인데요. 종이 색깔이 얘도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노래지고 있어요. 점점. 좀 똥종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외에도 미색을 띠는 종이는 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점 누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만년필에 꼭 필요한 꿀템은 소소하긴 한데 저한테 꽤 다양하게 있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소장 목적에서 만년필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만년필을 1000구 이상 모았다는 그 일본의 모 작가처럼 누구한테 자랑할 만큼 많이 모을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전시하거나 펜샵 같은 걸 운영할 것도 아니다 보니, 우리 집 이 작은 방에 있는 펜 보관함 안에만 모셔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또 어차피 상위 필감을 알고 나면 하위 필감으로 느껴지는 펜들은 뭐 거의 안 쓰게 되잖아요. 그걸 깨닫고부터는 만년필은 필기구 그 자체의 기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아무리 예쁘고 가볍게 만들어도 필기하기 불편해서 무용지물 되는 펜을 꽤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더욱 필기 기능 그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시중에 진짜 잘 만들어진 모델만 쏙쏙 골라서 써도 열 종류는 금방 훌쩍 넘어서고 또 그 펜들을 여러 종이와 여러 잉크 진짜 잉크는 수백,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런 잉크들하고 매칭해 써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제가 들였던 그 실패 비용을 통해서 오래 써도 안 질릴 좋은 펜만 들이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자가 만년필이라는 도구에 대해 실망보다는 만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채널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확실히 이제 저는 제 집구석에만 모셔놓고 저 혼자 보는 소장품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 위주라 그런지 저는 한정판으로 나오는 펜은 선호하지 않고요. 현행 중에도 필감 좋은 펜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단종된 모델에는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존 좀비가 되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파카 5일 모델이 복각판으로 나왔었죠. 금촉과 스틸촉으로 출시가 됐는데 초반부터 금촉 품질에 대한 후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후기가 좋았다면 금촉 제품을 샀을 텐데 품질 이슈가 있어서 스틸촉으로 사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말 값어치를 좀 못하는 품질이라고 느껴서 사실 복각 출시에 대한 열망이 이 펜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와, 댓글 읽고 나서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해본 질문이에요. 제 경우엔 펜보다 필사 자체에 두고 있는 비중이 커서인지 사실 만년필에 관한 꿈은 없었더라고요.
시중에 없거나 비싸서 함부로 쓰기 어렵던 노트를 만드는 정도가 제가 가진 작은 소망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꿈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벌써 두 번째 펀딩까지 무탈하게 잘 마쳤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도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와, 만년필 가게를 연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로맨틱하게 와닿더라고요.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그거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젠가 꼭 그런 날이 와서 화분 사들고 방문할 수 있다면 유저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이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렜어요. 제 취향대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저는 파이로트의 필감에 오로라의 바디 그리고 요 트위스비의 큐시력을 더한 그런 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파이로트의 클래식한 디자인도 좋지만 이렇게 좀 다양한 색과 패턴으로 파이로트 만년필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영상 찍을 때마다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딱 물어봐 주셨어요. 이 손 크기라는 게 워낙에 개인차가 있어서 펜의 크기나 그립감을 평균치로 설명하기 참 난해할 때가 많아요. 오른손의 크기를 한번 재보면 자로 18cm 정도 길이가 나오고요. 폭도 7.5cm 정도 되네요. 이 길이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동성 친구들보다는 항상 언제나 제 손이 컸어요. 그래서 늘 손이 큰 편이라고 설명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특이한 질문이었어요. 네, 저희 앙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댓글 남겨주셨던 날, 그날 밤에 산책하다가 엄청나게 큰 진해에 물려서 야간 진료까지 받고, 한동안 뇌카라 때문에 뭔가 좀 우울해 보였어요. 저도 처음 본 정말 엄청난 크기의 산진해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진해 독은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병원에서 주사 맞추고 약도 챙겨 먹이고 그리고 하룻밤 재우고 났더니 다 회복해서 여전히 순둥순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사실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무려 함께 만화부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저 어릴 때는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만화 끄적이면서 놀다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딱 끊었었어요. 대학 생활은 놀거리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 뒤로 한 20년 안 그렸더니 이제는 단순한 도형마저 괜히 긴장되는데요. 저도 나름 미대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스케치에는 펜도 펜이지만 종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스케치 선이 탁탁 끊어지지 않는 가장 부드러운 종이로는 이 토모에 리버와 라미 2000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러프한 느낌을 주고 싶으시다면 이 라미 2000을 뭉켓노트에 쓰면 좀 더 러프한 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파이로트 74나 헤리티지 92도 사각임과 부드러운 밸런스가 워낙 좋아서 스케치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만년필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가계부에 꼬박꼬박 기록해 왔지만 그냥 취미 생활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나중에는 굳이 합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댓글 보고 찬찬히 대략적으로 좀 합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집 한 채라뇨.
차 한 대 정도입니다. 종이와 잉크까지 다 하면 5장에 좀 못 미치는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서 그동안은 무리해서 샀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었고, 지나고 보니 후회로 남는 건 이런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안 쓰는 펜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밖에서 뭐 놀거나 시간을 때우면서 쓰는 그런 시간 비용으로 들이는 것보단 이렇게 물건으로 남는 취미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만년필은 안 쓰는 펜은 또 아예 손을 안 대게 되니까 이런 거 수십 자루 모을 바에야 차라리 경험 비용에 썼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저만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 취미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실패한 구매 경험이 정말 많았던 거고요.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만 딱딱 골라서 즐기신다면 최대 2, 300만 원 내외로도 엄청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만년필을 즐기실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중국 브랜드도 다양한 제품을 짧은 텀으로 엄청나게 출시를 해주고 있어서 이것저것 사보면서 즐기는 그런 취미템으로는 예전보다 요즘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뒤엔 글쎄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보낸 시간 동안 물가 상승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조터가 6만 원, 커스텀이 한 60만 원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화폐 가치도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도 뭐 그때도 해볼 만한 찜이템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보다도 앞으로는 필기하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로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긴 해요. 앞으로는 교과서도 태블릿 PC로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만년필 자체가 엄청 귀한 아이템이 되거나 미래 사회에서는 만년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역사 시간에 공부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응? 근데 저 영상에서 사투리 억양 엄청 티나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은 제 영상 보면 억양에 사투리가 엄청 묻어난다고 진짜 많이 놀리거든요. 감추고 싶지만 무의식 중에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광주에서만 살아와서인지 사투리에 대한 감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TV에서 누가 사투리를 쓰면 어디 지역 사투리인지 바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서울에서 15년 살다 내려오기도 했지만 오픈 지원팀 업무를 받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 바로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TV 보면 꼭 남편한테 물어보거든요. 저 사람 어디 사투리 쓰는 거야? 하면 생각지도 못한 지명이 다 나와요. 북한 쪽 지명까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 영상에서 다 감춰지지도 않겠지만, 사실 일상에서의 억양은 훨씬 더 엄청나게 다르고요. 그나마 영상 찍을 땐 차분한 투로 감추려고 신경을 쓰고 있긴 해요. 오래 많은 양을 필기해야 할 때는 무조건 가벼운 펜. 주로 요 파이로트 커스텀 시리즈를 쓰고요. 이런 사각 있는 펜촉도 평소엔 좋아하지만 이런 펜촉은 뭐 한두 장 쓰기에는 괜찮은데 세 장, 뭐 네 장 이렇게 넘어가면 손에 피로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가볍고 펜 끝이 부드러운 그런 만년필로 쓰면 1시간 내내 써도 손목 상태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가벼운 펜을 쓰고요. 잉크는 제가 너무 많이 사둔 상태라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매칭해서 써보자 하는 마음이긴 한데요.
저는 필기만 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은 짙은 톤 잉크를 주로 쓰게 돼요. 그래서 보라색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가장 자주 쓰는 색은 이런 블루 계열 잉크입니다. 파지법 물어보신 분도 몇 분 계셨는데요. 글쎄요. 각자 손의 편한 방식대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만년필 이렇게 잡아야 한다라는 영상 같은 걸 보긴 했는데 지금까지 각도를 높이거나 특별히 어떤 지점을 잡고 쓰려고 노력해보진 않았고요. 그냥 일반 필기구 쓰듯이 잡고 다만 펜 쪽을 종이에 너무 꽉 눌러 쓰지는 말자 하는 거에만 신경을 썼어요. 이 펜 쪽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는 정도만 지키면 사용자가 편한 위치, 편한 각도로 쥐면 된다고 봅니다. 내 손에 편해질 만큼 펜 쪽이 알맞게 마모되고 손에 익으면 그 어떤 필기구보다 가치 있고 특별하게 세상에 하나뿐이면서 평생 쓸 수 있을 나만의 만년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필압을 빼기 어려우시다면 꾹꾹 눌러 써도 괜찮아요. 다만 손목에 무리가 간다면 필압을 빼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가의 필기구라고 해서 펜을 막 모셔가면서 나를 맞춰 쓰는 것보다는 뭐 고가이긴 하지만 결국은 펜이고 글씨 쓰는 도구잖아요. 내 손에 편하게 쥐고 쓰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초보자도 쓰기에 무난한 펜은 추천기 모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입문용 펜들보다 흐름과 필감이 편안한 모델들이라서 누구나 초보자도 쓰기에 괜찮아요. 다만 천천히 입문용 펜부터 좀 오래오래 제대로 즐겨보시고 중급기로 넘어가시는 걸 권장하고요. 추천기 모음 영상에 다루지 않았던 펜들 중에도 꽤 괜찮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건 길어지더라도 상세한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할 테니 나중에 추천기 다 소개해 놓고 나면 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사용할 만년필을 고르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리뷰해야 하는 모델을 쭉 꺼내놓고 쓰기도 하고요. 일기용, 필사용, 블랙 저널용 하는 식으로 사용 시간에 따라서 고르기도 해요. 요즘은 잉크 색이 좀 잘 보이는 이런 데몬 타입을 주로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이 100, 700R은 잉크가 보이는 데몬 타입이고 캡 빼고 들면 무게도 적당한 데다 무엇보다 잉크 흐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즘 상당히 자주 꺼내놓고 쓰고 있어요. 또 조만간 미니 EF, FM초까지 리뷰하려고 준비 중이라 최근에는 항상 데스크에 나와 있기도 했고요. 직구는 따로 알아보거나 검색해서 찾아보는 건 아니고요. 이 타오바오도 검색해본 아이템과 연관 제품을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짬날 때마다 추천으로 뜨는 제품들 들어가서 후기 살펴보고 좋은 후기가 좀 많으면 한번 사서 써보는 식으로 경험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한 노트나 펜도 엄청 많았고요. 요즘은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은 다 써봤다 싶어서인지 더 이상 타오바오를 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나마 홍디안 브랜드 샵에 신제품 올라오는 것만 좀 신경 써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필감 점수는 어떤 특정 펜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100여 종의 펜을 경험해본 이 제 손의 감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왠지 약장수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 손이 기억하는 감도가 있어요. 지금 바로 사각이는 종이와 부드러운 종이를 꺼내놓고 같은 펜으로 좀 비교해 보셔도 손으로 느껴지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리실 거예요. 저는 그 종이 대조군을 좀 더 다양하게 훨씬 오래 더 많은 펜으로 비교해 가며 써본 게 좀 체득되어 있다 보니 이제는 딱 써보면 감이 와요.
그래도 보시는 분마다 사용해본 펜과 종이의 범주가 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엔 안 그렇던데 왜 잘못된 평가를 하냐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죠. 어느 단계에서 해당 펜을 또 어떤 종이에 써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더 다양하게 매칭해서 써본 유저의 후기 정도로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저는 잉크가 들어있는 펜은 전용 거치대에 이렇게 꺼내놓고 써요. 보관함에 넣고 나면 무슨 잉크를 넣었는지 또 언제 세척해야 할지 잊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잉크 들어있는 펜은 보관함에는 안 넣고요. 이렇게 따로 빼놓은 펜 중에서도 손이 좀 잘 안 가는 펜은 잉크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그냥 세척해서 보관함에 넣어버려요. 지금 이 거치대가 8구짜리인데 이걸로도 부족할 때가 많아서 이 3개짜리도 추가로 꺼내 놓은 거예요. 최대한 이 11구 이상 꺼내 놓지는 말자 하고 관리하는 편이에요. 잉크 다 떨어져서 글씨가 안 써질 때까지 알뜰하게 다 쓰고 세척하는 편이고요. 잉크는 엄청 많이 샀는데 소진 속도가 워낙에 더디니까 그래서 흐름 좋은 펜 쪽 위주로 더 골라 쓰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립다 잉크는 펄 스탠다드로 구분해서 조만간에 발색 리뷰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할게요. 한 장 정도 쓰다 보면 점점 흐름이 줄어드는 펜은 저도 꽤 있었는데요. 이게 또 약간 복불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썼던 그 고가의 펜 중에는 이 파카 듀오폴드가 유난히 그런 문제가 심해서 한동안 진짜 너무 실망이 컸어요. 얘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잉크 흐름이 줄어드냐면 여기서 요만큼 쓰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희끗희끗하게 써지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걸 흐름 좋은 잉크를 넣어서 또 자주 써주다 보니 흐름이 트인 건지 지금은 또 줄줄 잘 나와요. 이게 자주 써주는 게 해결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도 흐름 좋은 잉크로 자주 써주면서 흐름 트이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펜이 있으시다면 요 파카, 퀼크 같은 잉크로 좀 더 자주 넣어서 충분히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잉크를 넣어도 초지일관 잘 나오는 펜은 일단은 추천기들 대부분이 그랬고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펜 중에 베일리 라이트만 개체마다의 차이가 좀 있긴 했어요. 나머지 모델들은 대체로 다 흐름 좋게 초지일관 잘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흐름 좋은 펜을 골라보자면 100, 700R 얘는 EF 촉도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커스텀 시리즈 흐름 좋죠. 입실론도 M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극세필인 이 세일러 스틸립도 극세필이라서 흐름이 끊길 것도 같은데 엄청 가늘게 흐름 끊기지 않고 쭉 잘 나오는 펜이에요. 이런 펜들은 또 많죠. 잉크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잉크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질 버릴 만큼 답답한 건 진짜 흐름 박한 펜과 흐름 안 좋은 그 잉크의 조합인 것 같아요. 잉크 자체가 거의 안 나오니까 필기 자체가 안 되죠. 그럴 때 진짜 화가 나죠. 제가 제이어빈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런 잉크들은 흐름 펑펑 나오는 이런 펜에 넣어서 쓰면 그래도 어떻게든 쓸 수는 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애초에 안 사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이 노트랑 펜 맞춰 쓰기도 복잡하고 또 잉크는 찾아보면 비슷한 톤의 제품이 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써본 잉크 중에 이건 진짜
사지 말아야겠다 할 정도로 흐름 문제가 있는 잉크는 딱 제이어빈의 부케당탕 그리고 브라운티 이 두 종류였고요. 디아민 스탠다드 중에도 몇 개 있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 브랜드별로 발색 영상 찍을 때 그런 흐름 박한 잉크들은 딱딱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집요함이라고 하면 그냥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완벽주의 성향도 좀 있어서 일단 뭘 하나 시작하면 제 기준에서 더 잘하려고 좀 무리를 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딸부잣집인데 제가 그 6남매 둘째 딸이에요. 엄청 치열했죠.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분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구독자가 늘고 댓글이 늘면서 책임감이 더 커졌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댓글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만약에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고 조회수만 잘 나온다거나 뭐 좋아요만 많이 눌려진다 그랬다면 그냥 저 혼자 흐뭇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영상 더 안 만들고 끝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댓글은 화면 너머에 존재하는 누군가와 1대1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답글 남기면서 하는 말들이 약속처럼 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책임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겼어요. 진짜 작은 채널인데도 좋게 봐주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신나서 열심히 하게 됐고, 덕분에 저도 더 다양하게 써볼 수 있어서 그동안 재밌게 하기도 했어요. 저 혼자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테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재밌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필기가 귀찮을 때가 당연히 수시로 있어요. 요즘은 컨텐츠가 워낙 다양화돼서 할 거리가 엄청 많잖아요. 또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이 취미 생활부터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도 필기 안 하고 그냥 쉬어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쉬어주면 또 다시 쓰고 싶은 순간이 돌아오더라고요. 약간 슬럼프가 왔다 싶을 때는 일기나 블랙 저널만이라도 계속 써 나가려고 하면 권태감이 훨씬 덜 느껴지니까요. 지속적으로 쓰고 싶은데 의욕이 안 생기신다면 하루 5분씩만 써도 되는 블랙 저널 혹은 짧게 쓰는 그 3년, 5년 일기장 같은 걸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는 극약 처방으로 정말 갖고 싶었던 펜이나 잉크 같은 걸 사면 또 다시 쓰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저도 종종 써먹는 방법이에요. 기억하는 분도 계시던데 사실 2년 전에 첫 영상 올릴 때 그 당시에 현자 타임을 세게 한번 맞았었어요. 그 만년필 수집에 대한 회의감이 확 밀려왔던 시기인데요. 이 오로라 비밀의 도시가 계기였어요. 이 시리즈의 첫 편 나오고 뭐 3개월도 안 돼서 두 번째 한정판이 나올 거라고는 제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침에 그 쇼핑몰에 요 파리산 모델이 재입고 되었길래 이번 달에도 펜 하나 사야지 하고 얼른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짜잔 하고 이거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모델이. 이 파리삼을 당장 사고 싶어서 주문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항상 품절이었는데 재입고 되니까 주문을 했던 거라 얼른 이걸 취소하고 요걸로 주문하려던 과정에서 저 스스로 현타가 온 거예요. 이거 굳이 안 사도 될 걸. 품절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그 조급함에 떠밀려서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한정판이 고작 2달, 3달 만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진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벼락 맞은 것처럼 한 번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 더 이상 만년필 사지 말자고까지 결심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리뷰를 하려면 비교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펜을 다시 사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좋은 펜을 좀 더 써보고 싶다 하는 열망도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치만 결국 이 채널을 끝낼 때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100여 구의 만년필 중에 20, 30%만 남기고 모두 다 당근마트로 내보낼 거예요. 근데 피스톤 필러 만년필을 이 닙을 잉크병에 다 담그지 않고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트위스비 다이아몬드 모델은 이 닙 하우징하고 피드를 통째로 뽑아내면 이 부분에 길게 연결해서 잉크를 주입하는 그 제품 부품이 따로 판매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굳이 이걸 맨날 분리해서 그걸 꽂아서 잉크를 넣는 방식까지 쓸 바에 그냥 충전하고 닦아내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안 사봤는데요. 그거 외에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잉크가 사방에 묻는 게 싫어서 컨버터를 선호하는 면도 있지만, 또 고가의 만년필들 대다수가 피스톤 필러로 나오니까요. 그냥 피스톤 필러도 나름대로 잘 쓰고 있거든요. 이런 후드닙 제품도 피스톤 필러 펜이면 그냥 잉크에 다 담가서 충전을 하고요. 이게 딱 요 펜이 가진 필감을 즐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정선 타협하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이 피스톤 필러의 장점을 우선해서 쓰면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만년필 회사들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최근에 출시되는 홍디안 만년필들은 펜촉을 이 목 부분까지 완전히 담그지 않아도 잉크 충전이 되도록 고안한 피드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홀 부분만 딱 요만큼만 잉크병에 담가도 완충이 가능한 거죠. 파워 브랜드들이 좀 이런 노력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브랜드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말고는 다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아이템이나 컬러가 있다는 거, 그거 진짜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귀여운 거에 꽂혔어요. 조카들의 영향 같기도 한데요. 저희 조카들이 6살, 11살이라 인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요즘 저도 귀여운 아이템을 보면 쓸모없는데도 일단 막 사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 기아 마스코트 애들은 저희 조카들 놀러 오면 뭔가 만들기를 항상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애들이 왔다 갔어요. 저녁 먹고 놀다 갔는데 그 시간에 만든 거 이렇게 끼웠고요. 그 요즘 유행하는 라부부 아시죠? 그거 작년에 제가 한창 타오바오 장바구니에 랜덤 박스를 세트째로 막 넣어뒀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인형이잖아요. 그런 걸 9개씩이나 사서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고 누굴 선물한다고 해도 이 나이에 좋아들 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안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요즘 너무 떠서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라부부는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타오바오 팜마트 그 정품샵에서도 아예 구매가 안 되고 짝퉁조차도 품절이 계속돼서 구매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크록스에 끼울 지비츠만 샀습니다. 저도 이제 부록인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철이 안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조카들하고 놀다 보니까 철이 더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 이런 거에 빠져 있습니다. 와, 이 질문을 보고 남편이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광주 지역 토박이고요. 남편은 목포 사람인데 대학을 서울로 가서 한 15년 넘게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한창 캘리그라피가 유행할 때라 그 취미 삼아서 블로그에 캘리를 써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마침 남편도 캘리그라피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언제부턴지 제 블로그를 이웃 추가해놓고 댓글도 종종 남기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1년쯤 지났을 거예요. 그 남편이 오랜만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 손으로 쓴 캘리그라피 이미지를 벡터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물어왔어요. 그 댓글을 시작으로 대화가 한참 오가다가 어쩌다 보니 한 달 넘게 카톡과 통화를 거의 매일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명절이 다가와서 고향집에 내려온 걸 계기로 연애를 시작했고요. 근데 저는 장거리가 처음이라 도저히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와서 같이 사업해보자고 꼬셔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전혀 다른 업종에서 10년 넘게 일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디자인과 출신이었거든요. 제 설득에 넘어와서 함께 디자인 회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엄청 유능한 이사님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고등학생 때 3년 내내 서기 담당이었다고 뿌듯해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는 캘리그라피도 딱 그만두더니 블로그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글씨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왜 블로그 안 하냐고 물어보면 뭐 그 당시에는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여요. 저희 부부는 취미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히 노터치예요. 남편은 15년 넘게 주말마다 야구 동호회 활동을 다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막 금요일에 술자리 같은 데도 잘 가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희는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재산 관리도 전적으로 공통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에 들이는 비용도 가급적이면 비슷한 선에 맞추는 편이에요. 가계부 쓰면서 남편이 사람들 만나고 동호회 활동하면서 쓰는 예산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만큼 맞춰서 만년필 취미생활 하는데 써왔고요. 그래서 뭐 서로 불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책 읽고 필사하면서 나중에 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본인은 꿈이라는 걸 가져보지 않아서 꿈이 있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제가 좀 멋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제 꿈을 실현해 보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서 습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엄청 배려받으면서 제 꿈에 좀 다가가기 위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죠. 진짜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정말 운 좋게 적당한 나이에 진짜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잘 만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쯤 얘기하면 아마 다들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양가 모두가 대가족인데 사실 저는 가족들이 인정한 소문난 팔불출입니다. 질문을 주신 건 아닌데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한번 첨부해 봅니다. 면 대 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온라인에는 공격적인 투에 댓글러가 참 많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따지고 못된 소리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우면 본인의 시간 다 쏟아가면서 글로까지 그 일그러진 감정을 참지 못하고 표현하는 건지, 참 측은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만년필은 소수의 취미이고 또 쓰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아이템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보 공유에 더 적극적이고 생각도 훨씬 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나 경험담 등을 편안하게 공유해 주시면 동지가 생긴 것처럼 든든하고 취미생활에도 좀 새로운 활력이 되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악의적인 댓글이나 답글 같은 건 보는 즉시 제가 다 삭제하니까요. 제 채널에서만큼은 누구나 편안하게 정보 공유하는 그 창구처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에는 노트를 제작했을 때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 B7 노트 제작할 때는 낱장 살 가격으로 줄임 세된 제본 노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일을 벌였던 거라 지나고 보니 이런 사철 제본으로 만들 걸, 좀 더 예쁜 표지로 디자인을 해볼 걸, 날씨 기임란을 작게라도 넣어볼 걸, 그런 식의 아쉬움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 노트를 만들었다는 만족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노트에 필사를 한다는 뿌듯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문캣 노트 할 때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거 다 끝내놓고 필기하면서 쓰기 시작했더니 또 바보같이 웃음이 헤헤 나오더라고요. 이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한두 달이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이 노트는 몇 년이고 두고 편안하게 쓸 수 있어서인지 결론적으로는 뭐 힘든 것보다는 만족감이 월등히 커요. 이 모든 과정을 저 혼자 겪지 않고 많은 후원자님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진짜 든든하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넣어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긴 했지만 이 Q&A에 대한 제 개인적인 후기를 첨언해 볼게요. 댓글과 펀딩 후기들 읽으면서 저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차가운 거래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또 노트라는 아이템 자체도 실은 너무나 흔하고 소소한 물건이라 이런 걸 만들면서 이렇게 넘치게 많은 감사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실감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질문과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것도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 구독자 이벤트를 겸한 Q&A였지만 사실은 제가 훨씬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그 마음 덕분에 이 채널을 유지해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다 답글 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빠서 아직 이전 영상에 답글을 하나도 못 달았어요. 주말 지나고 나면 하나씩 차근차근 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홍대 안에서 한정판으로 출시한 만년필인데요. 저도 아직 개봉해보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상세 페이지로 봤을 땐 이게 추천할 만한 만년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문해서 받아보니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데도 패키지가 매우 고급스럽게 나와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박스 개봉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볍게 필기도 해보고 필감이 어느 수준인지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